그러면 사기를 안 당하고 사는 방법이 있을까? 8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오삼불고기 그건데요. 요거는 이제 형법 아까 구성 요건에 맞추어서 아까 그랬죠. 사기죄라는 게 뭡니까?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벌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자기가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도 됩니다. 다 되는데 이거를 뜯어보면 그 형법의 법전에 나오는 그 구성 요건을 뜯어보면 3가지 단계로 나눠져요. 처음에는 남을 기망하여 속이는 단계가 있고 피해자가 그 말에 따라서 착오에 빠지는 속는 게 있고 그 착오에 빠져서 속는 거에 따라 이제 처분 행위가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5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제거하고 확인하고 담아라. 그 다음에 첫 느낌을 믿어라. 그러니까 사람 처음 만났는데 느낌이 이상하면 끝까지 느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까먹어버려. 그 다음에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공짜라면 뭐 양재물도 마시니까. 그 다음에 문서나 증거를 남겨야 되는데 사기꾼은 절대로 남기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뭐 이걸 뭐 하나 써달라 그러면 막 화내고 막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져. 그러면 또 약해지면 또 최면에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 문서. 형식적으로 뭐 하나 써줘. 실제는 그게 아닌데 뭐 탈세를 하기 위해 한다든지 뭐 이러는데 이걸 그냥 써줘 버려가지고 나중에 이걸 진짜인 것처럼 해서 소송 들어오는 게 또 되게 많습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기범의 말을 제거하고 확인하고 담아라. 제거는 think twice. 이게 빌리진의 결론이 노래 가사의 결론이 think twice예요. 모든 결정을 할 때는 2번 생각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의미는 뭡니까? 그거예요. 사기꾼 말은 들을 때는 진짜 뭐 그럴듯한데 사기꾼의 말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사막의 신기루처럼 실체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게 되면 항상 수사관이 물어봐요. 검사나. 어떻게 속였습니까? 이렇게 피해자한테 물어보는데 피해자는 이렇게 속였다고 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야 증거 없는데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딱 하여튼 기소되는 게 20%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카사노바 있죠. 카사노바 그 희대의 그 바람둥이인데 이 사람이 그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의 기술 뭐 이런 책을 쓴 사람이죠. 서양의 손자병법 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보면 그게 있어. 유혹의 기술, The Art of Seduction. 그러니까 결국 사기치는 기술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여자를 꼬시는 기술 중에 딱 한마디를 했어요. 내가 남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상대가 원하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 야, 진짜 엄청나게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기꾼도 똑같아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사기쳐서 자기 앞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엄청나게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절도범을 되게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하라. 확인하라. 이게 항상 사기꾼이 하는 말을 확인을 해야 돼. 그 내용에 나오는 말을. 뭐냐면은 이게 내가 처리한 사건인데 어떤 사기꾼이 이제 어떤 사람한테 자기가 뭘 사업을 한다고 3억 원을 빌려달래요. 그러면서 내 장인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그래서 3억 원을 빌리면서 2억 8천을 빌리면서 채권 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뒤에 뭐라 그러냐면 피해자한테 내가 지금 어느 빌라 2채를 경락을 받았다. 지금 그 준공검사 되기 직전에 있는 빌라인데 요거 준공검사 마치고 등기하고 나면 여기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근데 지금 뭐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전세 계약서를 대신 써주겠다. 이 빌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 믿고 전세 계약을 하고 기존에 장인 앞으로 낸 근저당권을 말소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자기 앞으로 경락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제3자 C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으로 경락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그 등기까지 다 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기범한테 너 왜 안 해주냐 물어봤더니 어떻게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째라 그러니까 사기죄를 고소를 했어. 고소하기 전에 이 피해자가 이제 그 이름을 빌려준 C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나는 내 이름으로, 내 돈으로 경락을 받았지 A한테 내 이름을 빌려줘서 그 사람이 경락받도록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너무 황당하죠? 이 피해자는 뭘 잘못했어요? 그 당시에 장인 근저당권 말씀해주고 이 전세권, 이 빌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정할 때 그 당시에 C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지.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진짜 너 당신 이름 빌려준 게 맞는지 좀 더 의심스러우면 만나서 뭐 또 하나 뭘 써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내가 내 이름을 빌려줘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게 근저당 소유권 그 보존 등기가 되면 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든지. 근데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게 그리고 지가 그렇게 다 C라고 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해줘도 그걸 이행 안 하면 방법이 없죠. 그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을 할 수가 없죠. 기껏해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죠. 이게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그냥 C한테 전화해서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그 잘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마라. 재고하고 확인하고 다마라인데 다마라를 못해서 또 당한 거. 이것도 그거예요. 7억 원을 빌려주면 타운하우스 이렇게 지금 거의 다 돼가는데 준공 남았는데 준공하는 자금으로 쓰겠다. 그리고 은행에서 지금 15억 원이 대출받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믿고 이 사기꾼이 이제 자기 사기꾼 삼촌이 소개해줘가지고 돈을 그래 빌려줬어요. 피해자가 7억 원인데 선이자 떼고 6억 6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더니 사기꾼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사업자금으로 빌렸지 준공한다고 빌린 건 아니다. 이렇게 오류발을 딱 내밀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그 당시에 자기가 6억 6천만 원 통장으로 쏴줬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막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진짜 사업자금으로 했는지 또 그거 가지고 또 몇 달 간다고요. 근데 다행히 삼촌이 이제 진술을 잘해줬지. 준공 자금으로 빌려준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돈 빌려줄 때. 그 용도를 써야 돼요. 차용증에 그냥 차용증 얼마 빌려갑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준공검사 용도로 돈을 빌려갑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게 용도 사기야. 대법원에서 그 판례가 많은데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 오늘 그것만 알고 가셔도 큰 거 건졌어요. 한 10명 정도 그렇게 용도 사기 당한 사람이 온다면 내 쪽 조사를 해보니까 그 차용증에 용도를 쓴 사람이 한 2명, 3명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한 번은 그걸 쓰신 분이 있길래 내가 하도 훌륭하셔가지고 내가 물어봤죠. 선생님 사기 좀 당했죠? 했더니 안 그래도 자기가 몇 번 사기를 당해서 조사를 받는데 검사가 물어보더래요. 이쪽에서는 뭐 그냥 사업자금 빌렸다 그러고 그 뭐 기계 구입한다고 빌려줬는데 그렇게 오리발 내밀고 근데 그 기계 구입 대금으로 1억 원을 빌려간다 이렇게 그 사기꾼한테 그렇게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훌륭하셔가지고 물어봤더니 저도 몇 번 사기를 당해서 이런 지혜가 생겼다. 진짜 그렇습니다.